요즘 핸드메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나도 새로운 걸 만들어서 팔아보고 싶다 혹은 공방을 차려보는 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력 단절이 와서 걱정되는 주부분들 혹은 늘 퇴사를 꿈꾸던 직장인분들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미래가 걱정되던 월 200을 벌지 못했던 직장인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희망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방을 창업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 보실 수 있고요. 위에 링크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로 핸드메이드 패키지로 큰 수입을 일으킬 수 있었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 성산동에서 오프라인 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클래스 101이 초창기 런칭을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 특히 온라인 동영상 클래스에 대한 붐이 한창 있었던 때예요. 지금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핸드메이드 패키지 만들기 키트를 사면 온라인 동영상이 거의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시는, 배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손쉽게 만들기를 할 수 있었을 때지만 제가 판매할 당시에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7, 8년 전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핸드메이드 패키지는 자수든 손바느질이 듣건 다 이제 종이로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설명서가 이제 딸려오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이 곁들여진 설명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는 지금처럼 유튜브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었던 때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인 영상 편집은 할 수 있었어서 작게나마 유튜브를 조금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만드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유튜브에다 담아서 그걸 QR코드로 설명을 첨부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 자수 패키지 판매를 스마트 스토어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가 이제 주로 수입원은 오프라인 수업이었어요. 저는 프랑스 자수가 주 분야였기 때문에 원데이 클래스, 정규반 수업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매출 같은 경우에 제가 총 매출이 만약에 500만 원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온라인 수입, 그러니까 패키지로 인한 수입은 50만 원도 안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전체 매출의 10% 미만이죠. 제 당시의 매출이 500이었다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찾아와요. 코로나가 2009년부터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당시 코로나가 생각이 나시나요? 지금은 코로나는 감기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 코로나 국내 처음 발병하신 분부터 시작해서 경로가 이제 사람들이 검색하면 바로 볼 수 있었고, 코로나 발병으로 사망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생사를 넘나드는 전염병이다 라고 생각해서 외출을 안 하던 시기도 있었고, 격리도 꽤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마스크가 품절돼서 마스크를 쟁여놓는 현상도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때 제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핸드메이드 완제품으로 일정 부분 이상의 수입을 얻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프랑스 자수 혹은 미싱으로 만든 완제품 판매를 안 하는 이유도 들어가는 품에 비해서 매출이 크지가 않고, 한국은 아직 핸드메이드에 대한 관점이 선진국 다른 유럽이라든지 그런 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완제품을 판매한 적이 있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왜 그렇게 비싸요? 재료비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가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완제품 파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완제품 판매는 거의 하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면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접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내가 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팔아보자 라는 게 아니고, 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럼 마스크 만들기 패키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당시에 프랑스 자수 만들기 패키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에 비슷한 상품이 있는지 네이버 통합 검색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은 뭐 다른 스토어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코로나 완전 초창기 때니까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면 마스크를 재봉틀과 손바느질로 이렇게 만들어 보고 몇 번 이제 수정을 거쳐서 도안을 만든 후에 그리고 만들기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당시에 마스크 패키지는 정말 잘 팔렸고요. 만들자마자 거의 구매로 계속 이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저처럼 또 다른 마스크 만들기 키트가 다른 스토어에도 이제 막 생겨나면서 판매가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그 1년간은 마스크 패키지로 인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패키지 포장하느라 너무 바빠서 혼자로는 안 돼서 주변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계속 이제 같이 포장하고 택배 보냈던 기억이 나요. 당시 제 매출 보여드릴게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1년간 약 이 정도 1,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마스크 패키지 판매 수익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손재주가 있으신 분이라면 핸드메이드 완제품도 좋지만 DIY 패키지는 더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다는 건데요. 제가 면 마스크를 많이 만들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노동력도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미싱은 오래 하면 자세도 안 좋아지고 목도 너무 아파서 작업 시간이 길어질수록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료랑 만드는 방법을 제작해서 그걸 키트로 제안을 한다면 그리고 그게 먹힌다면 완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훨씬 덜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현재 시장에 없는 상품을 제안해야 된다는 건데요. 면 마스크 만들기가 세상에 없을 때 제가 새롭게 만든 패키지가 인기를 끌었고 또 다른 저의 효자 상품 중 하나가 있다면 바로 액마기 명태 만들기 바느질 키트인데요. 지금은 액마기 명태가 뭐 꼭 바느질 아니더라도 가죽 액마기 명태, 또 나무 액마기 명태 이렇게 흔해졌지만 제가 출시할 당시에 완제품 핸드메이드 명태 인형이 아닌 바느질과 자수로 직접 액마기 명태를 인형을 만드는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의 이 새로운 키트가 또 다른 제 효자 상품이 될 수가 있었어요. 남들이 많이 팔고 있는 핸드메이드 상품이 아니라 세상에 아직 없는 상품을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혹은 인스타그램 등에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서 영감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요즘 트렌드가 무엇인지도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특정 핸드메이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요즘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는지, 요즘 사회 현상이 어떤지를 잘 캐치하면 그걸 내 분야로 확장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MZ들 사이에서 새롭게 뜨는 게 바로 독서라는 내용의 유튜브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 출판 시장도 많이 예전보다 좋아졌고 책을 읽는 게 오히려 힙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해서 그리고 관련된 행사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 분야에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책 읽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프랑스 자수에 적용을 하면 북커버에 수놓는 수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미싱이라면 북 파우치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상품을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나의 레이더를 좀 크게 열어두고 수집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새롭게 가능성이 있는 남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 채널에서 공방 홍보나 운영, 그리고 핸드메이드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또 부수입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 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곧 찾아오겠습니다.